안녕하세요. 미조하우징 한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다 이렇게 짓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소개할 집은 약간 좀 큰 평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36평이고요 썬룸은 7평, 총 합해서 43평이고요 골조는 경량철 목구조로 했고요. 경량철 목구조로 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뼈대 자체도 다 목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뼈대는 다 경량 철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목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는 이유는, 목구조를 하다 보면 완전 건조된 목조가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구조를 하다 보면 뼈대를 나중에 벽 안에서 말라요. 마르다 보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소리가 나요. 이제 그 안쪽에서 마르니까 뭐 띡띡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제가 이제 뼈대는 다 경량 철골로 했고요. 나머지는 합판이니까 목구조로 한 겁니다. 단열은 100% 다 우레탄 폼입니다. 벽체는 250T 정도 두께를 하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T 이제 징크 판넬로 하는데요. 이제 그쪽에도 단열은 충분히 나옵니다. 천장에도 한 30mm에서 50mm 정도는 서비스로 쏘아드립니다. 265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외장 마감재는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세라믹보다 아직 괜찮은 자재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께서는, 저희 회사는 대부분들 이 하단 부분에는 약간 어두운 색깔을 하라고 하는데, 아예 화이트로 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제품입니다. 이 집은 이제 특징은, 집이 워낙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복토를 해서 한 3m 정도 위로 올린 케이스라서 앞에 이제 전광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집이에요. 원래는 요 옆에 보시면은 요 지붕이, 이제 이 집이 지붕까지 해서 한 4m 정도 되는데요. 도로가 저기에 있어요. 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저 도로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이 집이 침수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쪽에 이제 도로에 맞춰서 집을 올리다 보니까 한 3m 정도 복토를 해서 올린 집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부터 토목까지 저희가 다 해드려요. 토목팀이 있어서 토목팀이 나가고 나면 건축팀이 들어가서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건축주랑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건축주가 불편한 점,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토목 설계를 같이 해서 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콘크리트로 진 이유는, 이제 밑에 집에 자꾸 흙이 있으면 밑에 집에 침수가 돼서 이제 쉽게 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라, 이제 건축주가 아예 그냥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다 해버린 겁니다. 인건비하고 콘크리트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비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축주 같은 경우에 돈을 좀 투자했어라도 이제 콘크리트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콘크리트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출입구 부분에는 이제 활동량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식구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이제 여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밖에서 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썬룸을 만드는 겁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면동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장을 갖다가 천장 끝까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소비자분께서 천장 끝까지 해드린 거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실은 이제 우물천장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뺑 둘러서 간접 도명을 했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높이는 2700 정도로 맞췄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고르신 건데요. 이제 아트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저희하고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직접 아트월을 저희가 샘플을 드리면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소비자분께서 템바보드를 하셔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바닥은요, 강마루고요, 습식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체 다 이제 KCC 창호를 썼고요. 이제 앞에는 대창이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개방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400에서 한 2,450 정도 되는 겁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22mm고요. 22mm에서 이제 페어로 해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3m는 이제 기본으로 해드리고요. 이제 3m 이상이 되면은 약간 추가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3m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닌데 이제 건축주들 취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하셨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걸로 이제 건축주분이 직접 주문하셔가지고 이제 시공을 한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는 이제 옆에 새 걸로 사서 아직 늦지 않아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장들은 이제 건축주분이 직접 여기에 맞게끔 주문을 해서 한 겁니다. 천정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4A가 있는데요. 이제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카바를 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바만 달면 되는 거고요. 주방 옆에 이제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이 터닝 도어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데크로 있는데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가 데크인데 이제 데크 자리를 이제 썬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비도 맞고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썬룸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막혀 있고요. 반폴딩으로 한 겁니다. 반폴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 상단만 열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쪽에는 반폴딩으로 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전체 폴딩으로 했기 때문에 문이 다 활짝 열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제 폴딩을 열고 나면 이게 수도가가 크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크게 만든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시골에서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크게 만든 거고요. 수도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보시면 수도꼭지가 2개 있는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지하수를 쓴다고 해가지고,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빼준 겁니다. 이제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은 가스가 있고요. 밑에 가스 분배기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수도꼭지에다가 뭐 좀 씻고 뭐 이렇게 사용할 공간을 좀 넓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드린 겁니다. 이 집의 특징이 이제 화장실 3개, 방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방은 평수는 한 4평 정도 되고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1A가 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거실처럼 똑같이 아직 전기가 다 안 돼서 아직 카바를 못 씌운 상태입니다. 방 안에 있는 욕실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좀 단순하게 전기하고 세면기는 화이트로 했고 위에는 다 블랙으로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 공간으로 가볼게요. 거실 세면대가 현관 앞에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밭농사, 논농사하고 오시면 이제 밖에서 대충 씻고 여기에서 이제 손을 씻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고 건식을 한 거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변기밖에 없기 때문에 건식 세면기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앞에 보면은 다용도실 같은 작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품들, 이제 휴지나 뭐 이런 것들 비품들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욕실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심플하게 이제 파티션을 이제 만들어서 샤워할 수 있고 바로 볼일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그냥 공간입니다. 두 번째 침실로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손님방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창도 좀 크게 해서 이제 햇빛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천정을 보시면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원웨이로 시스템 에어컨 원웨이로 한 겁니다. 여기도 나중에 점검구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이건 추후에 나왔던 거라 제가 하나 뚫어서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뚫어 놓은 겁니다. 침실 공간으로 나오면 이 맞은편에 이제 큰 대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썬룸입니다. 썬룸이라서 한번 보시면 이 평수는 한 3.5평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폴딩이 이제 전체로 다 열릴 수 있게끔 폴딩을 만들어 놓은 거라 개방감 있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비가 오고 하면 이제 농작물 같은 것도 여기서 말리고 뭐 깨 같은 것도 말리고 뭐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안방은요 5.5평인데요 방이랑 그 다음에 드레스룸, 화장실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콘센트가 여러 군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비자들 좀 원하는 만큼 제가 빼드립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한번 가보실게요. 드레스룸 공간은요 그냥 단수롭게 시스템 행거로 다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 앞에 파우더룸인데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머리 단장도 하고 이게 수납 공간 하나 만들어서 넣고 싶은 거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공간입니다. 안방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파티션, 세면기, 변기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이제 사용할 방이고요. 바깥에 이제 불편하실까봐 화장실에 또 집안에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실내를 보고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 이제 건축비는 평당 490입니다. 토목은 당연히 별도고요. 소비자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왜 토목비하고 같이 안 하냐. 그런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지역마다 콘크리트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동결심이라든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토목 도면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견적을 뽑는 거고요. 토목 같은 경우에 토목팀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토목을 외주에다 맡겨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주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목팀을 만들고 나서 소비자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만 회사 이윤을 남기지 토목은 그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집을 짓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소비자들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청에 찾아가서 주무관을 만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해드리고, 소비자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뭐 돈을 받느냐, 저는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몇 달 전에만 해도 평당 480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00만 원 올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회사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10만 원 올리는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10만 원 올린다고 해서 단가가 내려가는 만큼 조금 올라가는 만큼 뭐 구조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거의 다 브랜드를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약간 퀄리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좀 후회는 없으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